오늘은 드로잉, 즉 그리는 명령어들만 쭉 모아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쓰는 것들이에요. 가장 많이 사용하고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명령어들입니다. 드로잉 명령어라고 하면은요, 뭔가를 그릴 때 사용하는 명령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크게 둘로 나누시면 돼요. 선에 관련된 명령어, 원에 관련된 명령어. 자, 제가 처음에 설명을 할 때 라인 명령어 알려드렸죠. 그 다음 서클 명령어 알려드렸죠. 맞아요. 드로잉 하는 명령어 두 개밖에 없는 겁니다. 두 종류가 있는 거죠. 선을 그리는, 그 다음에 원을 그리는, 혹은 곡선을 그리는 명령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죠. 라인 계열의 명령어, 서클 계열의 명령어. 자, X라인은요, 무한선이라고 합니다. 무한대로 선을 그린다고 해서 무한선이라고 해요. 사용 용법은, 사용 명령어는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많이 써요. 레인은 반무한선입니다. 라인의 딱 절반만 그리는 것, 그게 반무한선입니다. 렉탱이면 사각형이겠죠? 폴리곤 정다각형. 우리 첫 시간에 두 번째 시간에 이거 했을 거예요. 그죠?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 기억나실 겁니다. 네. 이제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폴리곤 명령어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 아크. 우리나라 말로 하면 호 또는 원호라고 하죠. 엘립스, 타원, 도넛. 이거 우리나라 말이 없습니다. 그냥 도넛이라고 합니다. 스플라인, 곡선. 자, 하나씩 해보죠. 명령어는 되게 단순해요. 드로우 명령어에 보시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X라인, 레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왼쪽에서 두 번째 거예요. X라인, 레이, 렉탱글, 폴리건, 엘립스, 아크. 그 다음에 스플라인이 여기 있네요. 이 두 개가 스플라인입니다. 도넛은 여기 있고요. 전부 다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자, 먼저 X라인 보시면 명령어를 먼저 살펴봅니다. 어포인트. 어포인트면 점 한 개죠. 근데 시작점을 의미합니다. 시작점을 찍어주면 스루 포인트. 스루가 통과하다라는 뜻이에요. 통과하는 점. 그래서 통과하는 점을 클릭해 주니까 자, 어떤가요? 금방금방 그려지는 거 맞습니까? 원형으로 방사형이라 그러죠. 이렇게 금방금방 그려집니다. X라인 옵션을 보면요, 5개가 있는데 맨 끝에 옵셋은 안 씁니다. 맨 끝에 옵셋은 안 쓰고 이렇게 4개. 호리젠탈, 버티컬, 앵글, 바이섹트라고 합니다. 호리젠탈은 수평으로 가는 무한대의 선을 말하고요. 버티컬은 수직으로 가는 무한대의 선이고, 앵글은 내가 각도를 지정해 줍니다. 그러면 해당 각도로 가는 무한대의 선이고, 바이섹트는 뭐냐면 2등분선입니다. 이건 2등분선이에요. 2등분해서 무한대로 가는 선을 말합니다. 자, 보세요. 호리젠탈, 그러면 수평으로 가는 무한대의 선을 그립니다. 끝이에요. 버티컬, 수직으로 가는 무한대의 선을 그립니다. X라인, 앵글, 그러면 각도를 넣어달라고 해요. 몇 도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35도. 그러면 이렇게 35도로 가는 무한대의 선. 제가 가상의 선으로 이렇게 선을 그렸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이 두 개의 선 사이에 정확하게 2등분하는 이런 선을 그리고 싶습니다. 2등분선이 되는 거죠. 또는 이렇게요. 이 부분에 2등분이 되는, 정확하게 2등분이 되는 선을 그리고 싶어요. 이럴 때 쓰는 게 바이섹트입니다. X라인, 바이섹트, 그 다음 원점, 첫 번째 점. 그러면 각도가 쭉 벌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각도를 알 수 없을 때
2등분하는 선을 그릴 때 사용합니다. X라인, 원점, 시작점. 자, 그러면 이렇게 딱 2등분하는 무한대의 선을 그릴 수 있게 해줍니다. X라인 0도, 90도, 옵셋 20, 옵셋 10. 옵셋 150, 옵셋 50, 매치 프로퍼틱스로 그 다음 트림, 자, 그 다음 옵셋 18, 트림. 자, 이 선은 이제 필요 없고요. 자, 이 각도가 얼마였죠? 190도였죠. X라인 앵글 190도, X라인 앵글 170도. 매치 프로퍼틱스로 그 다음 트림으로 자, 어떤가요? 금방 그려지는 거 맞습니까? 네, 또 볼까요? 쭉 내려가면 이런 것들이요. 얘네들. 이제 아마 여러분들 요거 그리기 시작할 건데 보세요. 요 원의 개수가 6개 있죠. 그럼 몇 도 간격일까요? 이렇게 몇 도 간격일까요? 60도겠죠. 이 사이 간격이. 왜요? 한 바퀴는 360도죠. 수량은 6개죠. 그럼 360 나누기 6 하니까 사이 간격이 60도인 걸 알아요. 그러면 여기는 90도고 60을 빼니까 여기는 30이고 맞나요? 네, 맞아요. 여긴 0도고 여긴 60이고 여긴 120이고. 자, 보세요. X라인 하기 전에 각도를 30도로 먼저 바꿔 놓습니다. X라인 0도, 자, 30도, 90도, 150도. 그럼 끝났잖아요. 중심선 끝났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돼요? 서클, 반지름 20, 다시 서클, 반지름 40, 다시 또 서클, 반지름 55.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맞춰주면 되겠고요. 서클, 반지름 6.5, 다시 서클, 반지름 10, 다시 서클, 반지름 3.5. 어떤가요? 많이 빨라졌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라인 대신에 X라인을 이용해서 그냥 가이드선을 그리는 거죠. 그리고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작업 속도도 빨라지고 굳이 각도 같은 거 안 맞춰줘도 X라인을 통해서 금방 맞출 수 있으니까 작업하기가 많이 편합니다. 자, 레이입니다. 레이는 반만 무한선입니다. 레이 시작점 스루 포인트 이렇게 반만 가는 무한대의 선, 이게 레이입니다. 자, 별거 없고요. 그 다음에 렉탱이요. 이 렉탱은 많이 씁니다. 특히 여기 나와 있는 렉탱과 폴리곤은 되게 중요한 명령어 중에 하나고, 이 둘 다 뭐라고 부르냐면 폴리라인이라고 합니다. 폴리라인. 우리나라 말로 하면 폴리선이라고 합니다. 폴리선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첫 번째는 하나입니다. 모든 선이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은 선의 굵기, 폭이라고 합니다.
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폴리라인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선이 한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선이 한 개예요. 선이 한 개입니다. 그 다음에 선의 굵기, 즉 선의 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폴리라인의 특징인데 렉탱하고 폴리곤은 바로 이 폴리선의 일종입니다. 폴리라는 단어가요, 화학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들 옷을 사면 폴리에스테르라는 옷감이 있어요. 그죠? 그 앞에 폴리라는 단어 붙어 있죠. 그럼 무슨 뜻일까요? 에스테르가 서로 폴리하게 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다 쇠사슬처럼 하나로 이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폴리라는 단어는 분자와 분자가 유기적으로 서로 이렇게 다 결합되어 있는 것. 쇠사슬처럼 다 유기적으로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구조를 폴리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붙게 됩니다. 선이 유기적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라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제가 폴리라인 명령을 쓸 거예요. 자, 보이시나요? 지금 선이 그려지고 있죠. 근데 이 선들이 다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눌러보세요. 그러면 하나로 다 이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네. 렉탱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폴리곤이 이렇습니다. 자, 보세요. 렉탱입니다. 렉탱. 그러면 퍼스트 코너 포인트, 그 다음 어더 코너 포인트, 첫 번째 점 대각선으로 두 번째 점. 그러면 이렇게 사각형이 이루어집니다. 이거 방향 상관없어요. 위아래 좌우 상관없습니다. 단지 이렇게 대각선으로 클릭하시면 돼요. 대각선으로 클릭하시면 사각형이 그려집니다. 보시죠. 우리 종이 사이즈 기억나시나요? A3 얼마였죠? 네, 맞아요. 422, 297이죠. 자, 렉탱글 좌하단 클릭 후 골뱅이 420,297. 자, 그러면 간단하게 A3 도면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네. 이거 우상단에서 찍으면 어떻게 돼요? 이 방향이 마이너스 방향이죠? 우하단 마이너스 플러스죠? 좌상단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죠? 가장 쉬운 건 어디예요? 좌하단에서 우상단으로 가는 게 가장 쉽습니다. 자, 이렇게 사각형을 그리고 나서 반드시 옵셋 10mm 하고 안쪽으로 10mm 옵셋을 주셔야 합니다. 이 안쪽에 있는 선을 뭐라고 하냐면 테두리 선이라고 합니다. 테두리 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반드시 10mm 테두리 선을 그려 주셔야만 하는데 A0하고 A1은 테두리 선이 20mm입니다. A0, A1은 테두리 선이 20mm고 그 밑으로 A2부터 전부 다 테두리 선을 10mm 줍니다. 또 하나, 도면을 재본할 때 이 왼쪽을 25mm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왼쪽을 25mm, 나머지는 10mm. A0 같은 경우는 20mm, 25mm. 그 외에는 10mm, 25mm. 재본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나머지 전부 다 10mm씩 주시면 됩니다. 렉탱글 보시면 챔퍼가 있고 엘리베이션이 있고 필렛이 있고 티크니스가 있고 위드가 있습니다. 이 중에 3개는 쓰고 2개는 안 써요. 엘리베이션과 티크니스는 안 씁니다. 이건 머릿속에서 지우셔도 돼요. 엘리베이션은 고도란 뜻입니다. Z축의 방향을 조절하는 거고 티크니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Z축의 두께를 조절하는 명령어입니다. 안 써요. 자, 위드 보실까요? 선의 굵기. 자, 5mm. 자, 선이 굵어진 거 보이시나요? 붉은 선 그려지는 거 맞습니까? 다시 볼까요? 위드 0mm. 자, 가는 선 맞습니까?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렉탱글에 보면 챔퍼와 필렛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거 원래 명령어로 존재합니다.
원래 명령어를 쓰고 얘를 설명드릴 겁니다. 커맨드로 설명드릴 겁니다. 자, 이거 수정 명령어입니다. 수정 명령어에 필렛이라는 명령어가 있고 챔퍼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필렛이요, 모 깎기라고 합니다. 얘는 모 따기라고 합니다. 둘 다 설계에서 사용되어지는 용어입니다. 모 깎기, 모 따기라고 합니다. 자, 모가 앞에 둘 다 모자라는 말이 붙어 있잖아요. 무슨 뜻이냐면 모서리란 뜻입니다. 필렛은 모서리 깎아내기란 뜻이고 챔퍼는 모서리 따내기란 뜻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도 그놈이 그놈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필렛은 모서리를 동글동글하게 깎아내기, 챔퍼는 모서리를 각지게 따내기. 이해되셨나요? 모서리를 이렇게 확 잡아 뜯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각지게 잘리는 거죠? 네, 그게 챔퍼예요. 깎는 거죠.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깎는 겁니다. 그러면 연상이 조금 더 편할 거예요. 챔퍼보다요, 필렛을 훨씬 많이 씁니다. 그리고 거짓말 안 하고 트림 익스텐드 대신에 필렛을 써요. 트림 익스텐드 대신에 필렛을 써요. 필렛을 알게 되면 이제부터는 트림과 익스텐드를 거의 안 쓰게 될 겁니다. 자, 먼저 필렛은 어디 들어가냐면 여러분들 모니터 있죠? 모니터 모서리 부분을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세요. 어떤가요? 동글동글하게 깎여 있는 거 맞습니까? 네, 얘가 필렛입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거꾸로 해보죠. 왜 모서리를 동글동글하게 깎아놨을까요? 굉장히 단순해요. 다치지 말라고. 기계 쪽에서는요, 쇠붙이를 다루잖아요. 그럼 쇠붙이가 각이 져 있습니다. 그럼 그거 어떻게 될까요? 잘못 만지면 바로 손이 다치겠죠. 그러니까 날카로운 부분을 동글동글하게 깎아서 작업자로 하여금 다치지 않게 하는 것, 그게 필렛의 역할입니다. 못따기의 역할입니다. 못따기는 어디로 가냐면 유리요. 강화 유리 이 모서리, 지금 제 앞에도 여기 이제 아크릴이 있지만 이 모서리 부분은 어때요? 동글동글하게 깎을 수 있나요? 물론 여기는 동글동글하게 깎을 수 있겠죠. 근데 여기는 어때요? 이 모서리는 못 깎는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사선으로 잘라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 길거리 다니다 보면 우리 1층에 가면 문 있잖아요. 그거 강화유리란 말이에요. 그 문 날 있죠? 날 한번 손으로 이렇게 싹 만져보세요. 그렇다고 이렇게 확 만지지 마시고 다칠 수 있으니까 그냥 살짝 이렇게 쓰다듬어 보세요. 거기요, 모서리가 각져 있습니다. 유리도 마찬가지예요. 유리, 여러분들 집에 거울 있잖아요. 거울도 이렇게 끝에 이렇게 싹 각져 있어요. 그게 면취했다고 합니다. 면취라는, 유리집에서 면취한다고 이야기해요. 사면취 해주세요. 그러면 다치지 않게끔 이렇게 면을, 이렇게 모서리를 챔퍼링 해주는 것. 그게 면취입니다. 어쨌든 둘 다 모서리를 작업자가 만질 때 다치지 않게 해주는 것. 그 역할이에요. 그러면 목 깎이잖아요. 필렛은. 모서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동글동글하게 깎아줘요. 그럼 뭘 넣어주면 돼요? 반지름이요. 그러니까 필렛은 반지름을 넣어줘요. 챔퍼는요. 모서리를 이렇게 각지게 자르잖아요. 거리값. 첫 번째 거리, 두 번째 거리. 또는 각도. 그러니까 필렛은 반지름 값을 반드시 넣으셔야 되는 거고, 챔퍼는 거리 값을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필렛에 대해서 먼저 하고, 필렛 챔퍼를 하고 렉탱에 있는 필렛 챔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렛과 챔퍼는 실질적인 명령어입니다. 자, 제가 선을 이렇게 그릴 겁니다. 라인 딱 맞춰서 하나, 그 다음에 넘쳐나게 하나, 그 다음에 선이 만나지 않게 이렇게 멀찌감치 띄어서 하나. 제가 이렇게 세 부류의 선을 그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 그려보실까요? 자, 그 다음에 필렛 명령어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렛, 그러면 위에 명령어를 잠깐 보세요. 보시면 여기 모드 이퀄 트림으로 되어 있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르기 모드란 뜻입니다. 이거 노 트림 모드도 사용하고 트림 모드도 사용합니다. 요걸 바꾸는 건 여기 트림이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 옵션에 들어가면 트림 모드와 노 트림 모드 두 가지로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라디어스 이퀄 0으로 되어 있죠. 여기 반지름 값을 바꿀 수 있습니다. 먼저 라디어스부터 보도록 하죠. 트림 모드는 그냥 좀 냅두고요. 라디어스부터 바꿔보죠. 라디어스를 눌러보시면 반지름을 넣을 수 있습니다. 10mm 할 겁니다. 엔터. 그 다음 첫 번째 선. 자, 두 번째 선 어떻게 되나요? 꼬부라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동으로 꼬부라지죠? 네. 이거 서클 TTR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런 식인 거죠. 라인,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10, 트림. 자, 어떤가요? 결과가 같나요? 네. 필렛은 서클 TTR한 거랑 똑같습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부분, 여기 라인 없어졌죠? 짜투리 라인. 다시 보세요. 필렛, 트림 모드의 반지름 10입니다. 클릭하면 여기 짜투리 선들 어떻게 되나요? 지워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얘가 트림 모드입니다. 간혹 노트림 모드도 사용해야 돼요. 자, 어떻게 되나요? 선 싹 정리되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 보세요. 필렛 선이 연장되는 거 보이시나요? 선 연장시켜서 이 끝에 가서 필렛 처리하는 거 보이시나요? 네, 바로 필렛의 특징이 여기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필렛 반지름을 0으로 놓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곡선이 만들어지나요? 안 만들어져요. 그럼 나머지 이런 짜투리 선들은 어떻게 될까요? 정상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보세요. 이렇게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다시 한 번만 보세요. 필렛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넘쳐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트림 처리됐죠. 여긴 선이 어떻게 되나요? 모자르죠. 그러니까 익스텐드가 돼 버리네요. 연장이 돼 버렸습니다. 제가 필렛을 배우면, 필렛을 알게 되면 트림과 익스텐드를 쓰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왜냐하면 필렛이 트림처럼 혹은 익스텐드처럼 작동하거든요. 다시 한번 또 볼까요? 자, 필렛 보시면 트림이라는 옵션이 있단 말이죠. 트림 들어가면 트림과 노 트림이 있습니다. 기본값은 트림이에요. 이거 반드시 트림으로 놓으셔야 돼요. 자, 노 트림을 쓸 겁니다. 반지름 10.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라운드는 만들어지지만, 곡선은 만들어지지만 선 정리가 안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노 트림 모드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 트림 모드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필렛, 트림, 노 트림 모드, 그 다음에 트림 모드, 필렛. 자, 여기 멀티플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멀티플. 필렛을 보시면은요, 한번 하면 명령어가 종료가 돼요. 근데 지금 여기 세 개를 다 해야 되잖아요. 멀티플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필렛이 종료가 안 돼요. 끝까지 다 하고 비로소 엔터. 그러면 명령어가 종료가 됩니다. 챔퍼는 모서리를 잘라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서리를 이렇게 사선으로 잘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챔퍼링 할 때는 두 종류의 값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리예요. 이만큼의 거리와 이만큼의 거리로 챔퍼링을 줄 수 있어요. 이걸 디스턴스 방식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일단 거리입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무조건 첫 번째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값이 각도로 들어가는 이런 방식이 있어요. 이걸 앵글 방식이라고 합니다. 챔퍼는 못 따기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거리 방식과 각도 방식, 디스턴스 방식과 앵글 방식. 그래서 챔퍼라는 명령을 실행하면 옵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디스턴스와 앵글, 그리고 트림, 멀티플. 이거는 똑같아요. 트림 모드를 쓸 거냐, 노 트림 모드를 쓸 거냐. 지금 보시면 노 트림 모드네요. 근데 이거 바꿔놓죠. 트림 모드로 바꾸고, 그 다음 디스턴스 10mm 엔터, 10mm 엔터. 자, 10mm 하니까 사선으로 잘리는 거 맞습니까? 자, 역시 마찬가지로 정리를 해줍니다. 트림할 거 혹은 익스텐드 할 거 똑같이 정리해줘요. 자, 챔퍼. 이번엔 앵글입니다. 첫 번째는 10mm고요. 첫 번째 무조건 거리예요. 두 번째 값이 거리냐 각도냐 이렇게 바뀌는 거죠. 자, 60도. 그러면 이렇게 60도로 바뀌겠죠. 지금 노트림 모드입니다. 노트림 모드라서 선 정리가 전혀 안 되고 있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챔퍼, 트림 모드. 선 정리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필렛과 챔퍼를 잘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은 명령어가 되기도 하고요. 자, 다시 트림 모드, 그 다음 멀티플을 이용하셔도 한 번에 여러 번을 작업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렉탱글. 여기다가 필렛을 하거나 챔퍼를 하고 싶습니다. 필렛 보시면 여기 폴리라인이라는 거 보이시나요? 한 번씩 누르면 하나씩 들어가요. 이렇게. 그런데 폴리라인을 누르고 클릭하면 동시에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렉탱글 안에 있어요. 필렛이라는 기능이 바로 이 기능입니다. 10mm. 자, 한 번에 필렛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자, 렉탱글, 챔퍼 10mm, 10mm. 그러면 이렇게 각지게 챔퍼링이 돼서 나옵니다. 간단하게 과제물을 풀어볼까요? 자, 이렇게 조금만 밑으로 내리면 이 오른쪽 거요. 보시면 이렇게 반지름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이런 부분도 이게 될까나? 이 아래쪽은 잘 모르겠고 이 위쪽은 확실히 필렛을 쓰는 게 맞습니다. 자, 보시죠. X라인 0도선 하나, 90도선 하나 센터로 바꾸고요. 옵셋 75mm. 자, 서클 다이아메타 20, 다시 서클 다이아메타 40, 서클 반지름 6, 서클 반지름 16. 자, 옵셋 3mm. 트림으로 중심선을 정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겠죠.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70. 자, 서클 TTR 70. 자, 트림으로 일단 잘라냅니다.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60. 역시 트림으로 자르고요. 서클 TTR 반지름 60. 역시 트림으로 잘라냅니다. 보면 여기 이렇게 돌아가야죠. 서클은 필렛 되지 않습니다. 서클은 필렛이 안 돼요. 자, 필렛 반지름 8. 싹 정리된 거 보이시나요? 다시 여기는 굳이 안 해도 되네요. 필렛 반지름 0. 자, 그 다음 여기도 트림으로 잘라야죠. 자,
선정리되는 거 맞습니까? 혹시 또 모르니까 필렛 반지름 6 되나요? 자, 필렛 반지름 16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입니다. 정다각형이에요. 폴리곤을 그리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에 내접하는 정다각형, 두 번째는 원에 외접하는 정다각형, 그 다음에 한 변의 길이를 알고 있을 때 그리는 정다각형. 자, 제가 반지름을 50인 원을 이렇게 두 개를 그렸습니다. 얘에 내접하고 얘한테 외접하는, 그러니까 왼쪽 거는 내접하고 오른쪽 거는 외접하는 정다각형을 그릴 겁니다. 폴리곤 그러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건 모서리의 개수가 몇 개인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자, 6개. 그랬더니 센터 오브 폴리곤, 즉 폴리곤의 중심을 물어봅니다. 원에 내접합니다. 그럼 원의 중심을 알고 있어야 돼요. 원에 외접합니다. 역시 원의 중심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 한 변의 길이를, 이게 엣지가 되는 거죠. 자, 원에 내접합니다. 자, 원의 중심을 클릭해 줍니다. 그랬더니 이상한 단어가 나와요. 인시크리브드 인 서클, 서큐시크리브드 어바웃 서클. 인이 어디 안으로 들어가다란 뜻이에요. 시크리브드 접하다는 뜻이에요. 안으로 접하는, 그리고 인 서클 원 안에 내접하는 이란 뜻이 됩니다. 서큐시크라이브드는 외접이란 뜻입니다. 바깥쪽으로 접하는 이란 뜻이에요. 인자를 보시면 됩니다. 인자를 보시면 내접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50 엔터. 내접하는 거 맞습니까? 다시 보겠습니다. 서큐시크리브드 반지름 50 맞나요? 다시 봅니다. 엣지입니다. 모서리 하나를 그리는 거예요.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자, 골뱅이 50만큼 0도. 그럼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점에서 이 점까지가 50mm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폴리곤 삼각형 엣지, 사각형 엣지, 오각형 엣지, 칠각형 엣지, 팔각형 엣지, 구각형 엣지, 십각형 엣지. 그래서 제가 그날 보여드렸던 게 이거였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요거 한번 해보시고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스플라인부터 해서 이렇게 거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거부터, 쉬운 거, 어려운 거 이렇게 가도록 하죠. 스플라인은 많이 쓰지는 않아요. 스플라인 곡선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스플라인 명령어를 실행하면 메소드가 나옵니다. 눌러보시면 피트 커브하고 CV 커브하고 두 종류의 곡선 방식이 나와요. 곡선을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피트 커브는 내가 클릭한 정점들을 통과하는 곡선이고요. CV 커브는 접선으로 통과하는 곡선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라인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제가 라인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리고 이걸 카피를 하죠. 자, 스플라인 먼저 피트 커브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점점을 통과하는 곡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보이시죠? 정점을 통과하는 곡선이 만들어집니다. 얘가 피트 커브예요. 피트가 맞추다란 뜻이에요. 그에 비해서 CV 커브는 접선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접선으로요. 해당 방향의 접선으로 형상이 만들어지는 커브를 CV 커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곡선의 모양에서 큰 차이를 이룰 수 있습니다. 도넛에 대해서 알아보죠.
도넛은 원 두 개를 동시에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이드 다이아메터, 아웃사이드 다이아메터 이렇게 두 개를 물어봅니다. 인사이드 다이아메터 30, 아웃사이드 다이아메터 50. 자, 도장 찍듯이 이렇게 꾹꾹 찍힙니다. 자, 여러분도 해보시죠. 동시에 들으면서 하시면 좋습니다. 자, 도넛 인사이드 다이아메터 50, 아웃사이드 다이아메터 30. 숫자가 바뀌었죠. 괜찮아요. 캐드가 알아서 정리해 줍니다. 도넛 인사이드 다이아메터 50, 아웃사이드 다이아메터 50. 그러면 이와 같이 원이 그려집니다. 다시 봅니다. 인사이드 다이아메터 0, 아웃사이드 다이아메터 50. 그러면 이렇게 점이 찍히는 거죠. 자, 이번엔 엘립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엘립스는 타원입니다. 타원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자, 먼저 제가 X라인으로 선을 두 개를 그렸습니다. 서클 반지름 50짜리 하나, 서클 반지름 30짜리 하나, 그리고 트림으로 잘랐습니다. 자, 이렇게요. 얘네 이 두 개의 선이 중심선이 될 겁니다. 이렇게요. 타원을 그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센터 방식과 엑시스 엔드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센터 방식은 타원의 중심점과 끝점, 끝점 이렇게 세 개의 점을 입력하면 알아서 타원이 계산되어집니다. 이게 센터 방식이에요. 두 번째 방식은 뭐냐면 엑시스, 축의 양 끝점과 엔드, 다른 축의 끝점 이렇게 세 개를 입력하면 됩니다. 자, 보세요. 먼저 센터 방식입니다. 엘립스 보시면 엑시스 엔드 방식이 있고 센터 방식이 있습니다. 센터 방식 중심점, 끝점, 그 다음 끝점. 대칭이기 때문에 반만 클릭해줘도 나머지 반을 캐드가 알아서 계산합니다. 자, 엘립스 끝점, 그 다음에 축의 끝점, 그 다음 절반 끝점 이렇게 그릭하시면 얼마든지 쉽게 타원을 그리실 수 있습니다. 자, 얘도 한번 해보시죠. 다시 화면을 보시죠. X라인 호리젠탈 옵셋 20mm, 이거 너무 크다. 옵셋 10mm. 자, 요 가운데선은 중심선으로 바꿨고요. 라인 옵셋 150mm. 자, 트림 자, 라인 서클 반지름 10mm. 자, 뭐처럼 보이나요? 두 개를 조합해서 보시면 됩니다. 얘는 앞에서 본 거, 얘는 여기를 본 겁니다. 오른쪽에서 본 모양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원기둥입니다. 이 원기둥을 제가 이렇게 사선으로 자를 겁니다. 자, X라인 앵글 150도. X라인 앵글 150도. 응? 자, 제가 이렇게 사선으로 잘랐습니다. 그러면 자, 여전히 이렇게 봐도 원으로 보입니다. 그럼 얘를 위에서 바라보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위에서 바라본다면 자, 이런 모습이 됩니다. 45도로 가고, 자, 라인 옵셋 10mm, 라인 끝점을 맞추고, 여기도 끝점을 맞추고, 여기도 끝점을 맞추고, 자, 트림
라인. 자, 매치 프로퍼티스. 요렇게가 중심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근데 여기가 사각형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가 뭐로 보이냐면 타원으로 보여요. 엘립스, 센터 방식. 이렇게 타원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다 지우고 나면 이런 모습이 돼요. 이해되셨나요? 네, 여러분들 추석 때, 아니 설 때 가래떡 볶고 그 다음에 그 가래떡을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자르잖아요. 그럼 떡국떡 나오잖아요. 네, 그 떡국떡이 바로 타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45도로 자르면 원이 나와요. 45도로 자르면 원이 나오는데 45도가 아닌 다른 각도로 자르게 되면 그게 바로 타원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요거요, CAT 2급이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 CAT 2급에서 이 타원을 그리는 게 반드시 두 군데 이상 나옵니다. 요거 찾는 방법, 그리는 방법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한번 똑같이 그려 보시죠. 자, 제가 X라인을 하나 그리죠. X라인 0도, 90도, 120도. 서클, 반지름 50, 그리고 트림으로 잘랐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했고 시작점과 중심점과 끝점을 지나가는 이런 홀을 그리고 싶습니다. 자, 아크를 그리는 방법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홀을 그리는 방법은 무조건 점 3개를 넣으시면 호가 그려집니다. 점 3개를 넣으셔야 돼요. 3포인트가 이제 대표적인 거죠. 시작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호가 그려졌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번엔 컨티뉴를 쓸 거예요. 자, 먼저 3포인트를 이용해서 하나를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크 명령을 실행한 다음에 그대로 엔터를 치면 마지막 끝점에서 이와 같이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요. 바로 선이 아크가 이어서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크가 이어진 상태로 쭉 그려지는 걸 컨티뉴어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여기 위에 3개, 3개, 3개 묶여 있죠. 보시면 호는 무조건 3개의 점이 들어가야 돼요. 시작, 중심, 끝. 근데 밑에 보니까 중심, 시작, 끝. 어때요? 첫 번째 입력하는 점과 두 번째 입력하는 점이 순서가 싹 바뀐 게 보이시나요? 네. 위에 3개하고 맨 아래 3개가 첫 번째 입력하는 점과 두 번째 입력하는 점이 바뀐 거예요. 실제로는 아크를 그리는 방법은 이렇게 6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시작점, 중심점, 시작점, 끝점 이렇게 갑니다. 자, 보세요. 아크 명령을 눌러보면 시작점이 나와요. 그리고 중심점이 나옵니다. 자, 시작점 지정하고 나면 센터 포인트, 즉 아크의 중심점, 아크의 끝점. 자, 아크의 중심점 누르면 자, 그 다음에 아크의 끝점, 각도, 차드랭스 이렇게 순서대로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어려우니까 그냥 여기 있는 거 쓰도록 하죠. 시작, 중심, 끝입니다. 시작, 중심, 그 다음에 끝. 그럼 간단하게 호가 만들어집니다. 자, 다시 볼까요? 시작, 중심, 그 다음 끝. 맞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시작, 중심, 각도입니다. 제가 이거 120도로 만들어 놨어요. 이거 120도입니다. 자, 시작점, 중심점, 그 다음에 각도를 물어봐요. 120도. 그러면 간단하게 만들어지겠죠. 자, 이것도 한번 해보시죠. 자,
시작점, 중심점, 선의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랭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랭센이 뭐냐면 현의 길이를 말합니다. 호가 지닌 길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호의 길이가 있고 다른 하나는 현의 길이가 있습니다. 호의 길이란 얘기는 뭐냐면 원둘레의 길이를 호의 길이라고 합니다. 현의 길이라고 하는 건 호의 양 끝점에서 직선으로 가는 것. 이걸 현의 길이라고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차드 랭스가 바로 현의 길이입니다. 자, 보시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이 끝점에서 이 끝점까지의 거리가 얼마냐면 86.6입니다. 아크, 시작점, 중심점, 그 다음에 86.6 끝에 가서 붙는 거 맞습니까? 자, 근데 이 현의 길이가 우리가 주의할 게 있어요. 지름보다 더 길면 될까요? 안 돼요. 보세요. 여기서 시작하잖아요. 그럼 호를 만들어서 여기가 제일 길고 멀고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이해되시나요? 네, 현의 길이는 지름보다 길 수가 없습니다. 지름보다 길면 바로 에러가 나요. 보세요. 시작점, 중심점, 이거 100mm 썼거든요. 101mm. 1mm 길은 거죠. 이렇게 에러가 나요. 심지어 0.1mm 길어도 에러가 나요. 보세요. 시작점, 중심점, 100.1mm. 0.1mm 긴 거죠. 네, 안 돼요. 인벌브드가 뜹니다.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최대 길이가 바로 현의 길이입니다. 지름밖에 안 돼요. 자, 두 가지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끝 앵글입니다. 시작점, 끝점, 그 다음에 각도가 되겠죠. 120도. 그러면 금방 만들어집니다. 자, 또 볼까요? 자, 시작 끝 다이렉션. 다이렉션이 접선 방향을 말합니다. 시작점, 끝점, 접선 방향. 시작점, 끝점, 접선 방향. 시작점, 끝점, 접선 방향. 이렇게 접선 방향으로 텐션을 이용해서 작업하는 것, 그게 다이렉션입니다. 자, 다시 또 볼까요? 네, 마지막이네요. 시작 끝 반지름입니다. 시작점, 끝점, 그 다음에 반지름 50 엔터. 이렇게 시작 끝 반지름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주의할 게 있습니다. 자, 보세요. 시작 끝 반지름 50. 다시 볼까요? 시작 끝, 아이고 시작 끝 반지름 50 엔터. 어떤가요? 결과가 달라졌죠. 왜 그럴까요? 시작점을 지정한 다음에 반시계 방향으로 그려집니다. 이해되셨나요? 오른손을 이렇게 감싸지면 돼요. 오른손을 이렇게 감싸지면 감싸지는 이 선, 이게 바로 반시계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점을, 이거 하기 전에 시작점을 놓고 주먹을 살짝 져보세요. 그러면 방향이 나옵니다. 시작점이 여기 있으니까 원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시작점이 여기 있으니까 원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